자, 리딩의 두 번째 강의 힘차게 열어젖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달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군대에서, 무슨 생활을 했을까요? 뭐였을까요? 네, 이렇게 수강 후기란에 덧글을 좀 부탁을 드렸더니 여러 학생들이 굉장히 재미난 그런 답변을 많이 달아주셨네요. 강의를 끝까지 다 보신 것으로, 보신 분들이 그걸 달아주셨겠죠. 마지막에 제가 그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분들께는 제가 개별적으로, 선물을 한 2분 정도 제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덧글을 달아 놓을 테니까 어느 학생들 주소를 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라고 제가 덧글을 수강 후기란에다가 달아 놓을 테니까 그 학생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주소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책 한 권씩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재미난 답변들이 많던데요. 저는 이름이 김정훈이기 때문에 정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답변도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헌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굉장히 큰 것 같죠? 근데 크진 않지만 헌병도 다 키 큰 아이들만 있는 건 아니랍니다. 공군 헌병이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재밌게 한번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간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이라는 시험이 굉장히 사실은 좋은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 문법, 어휘,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것들을 정말로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 놓은 그런 시험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이래저래 궁리를 하고 가장 최적화된 문제풀이의 방식을 논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는 것이 1차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동으로 점수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즐겁게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아주 도움될 수 있는 효율적인 공부를 하시는 것이니까 일거양득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행위는요. 학습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기가 싫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의사소통을 영어로 이제 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고 하나하나를 배워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재밌는 거지만 이거 공부야 나 해야만 돼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부터는 벌써 스트레스가 되는 거니까 그런 점들의 마음의 컨트롤 여러분들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 바로 11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A, B, C, D가 모두가 의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보니까 anyone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괄호로 묶어야겠어요. 여기까지. 그렇게 되면 문장의 주어는 이미 성립되어 있고 이미 동사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형용사절이 구성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형용사절을 이끄는 의문사다. 그러면 이제 명칭이 바뀌어야겠죠. 의문사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 관계사로 바꾸어서 부르셔야겠습니다. 관계사다라고 하면 일단 what은 제거하셔야겠죠. what은 the thing which의 개념이니까 선행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리에 의해서 소거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셋 중에 하나가 이제 답인데 일단은 접속사 역할도 해야 되지만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want 앞에 주어가 없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관계대명사는 주어자격이에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명칭을 쓰죠. 주격 관계대명사이면서 선행사가 사람이면 뭘 쓰겠습니까? who를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된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흐름들을 잘 따라서 짧은 시간 내에 정답을 잘 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111번은 포인트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해석으로 들어가고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make their reques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구 요청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2주 말까지 요구 요청을 해야만 된대요. 누구라도. 그런데 그 누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원하는 사람들이고요. 뭘 원합니까? 바로 vacation days. 그래서 휴가일자를 사용하는 것이죠. during the holidays. 보통 영어에서는 the holidays라고 해서 앞에 더가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Christmas holidays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휴가일자를 갖다 쓰고자 하는 어떤 직원이라도 요구 요청을 이번 주말까지는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잔소리 하나 더 해드리면 make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뒤쪽에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나와 있으면 그때는 이 없던 행동을 만들어낸 거니까 그것을 하다라고 번역합니다. make a call 전화하다. make a decision 결정하다.
make an effort, 노력하다, make a payment, 지불하다 이런 식이죠. 자, 그리고 request는 자, 동사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 명사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말과는 다른 특징이에요. 요청이라고 하는 명사와 요청하다라는 동사는 형태가 똑같을 수가 없죠. 한국어로는. 근데 영어로는 똑같기 때문에 누구의 자리 위치에 들어와 있느냐를 정확하게 아셔야 자, 저것의 지위가 결정되니까 영어는 결국은 품사와 어순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여러분들이 깨닫고 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 그래서 힘쓰셔야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죠. 두 번째 문제인데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또 품사가 달라요. 동사도 있고 아닌 아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문장 안에 동사가 하나도 없죠. 동사 자리 빠르게 결정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동사 자리니까 동사가 아닌 애들부터 지워볼까요? 자, 이렇게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두 개의 동사는 뜻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자, 동사고 뜻이 똑같으면 뭐죠? 문법 문제네요. 동사어법의 문제는 수태, 시제를 따져서 오류가 없는 동사를 답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테크니컬하게는 뭐부터? 숫자부터 태로.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마지막에 시제를 따져본다 그랬어요. 숫자를 따져보니까 지금 offices가 복수고 단수형의 동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능동, 수동은 모르겠지만 숫자는 둘 다 맞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차이가 눈에 띄네요. 그럼 이 문제는 시제를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시제는 따져봐야 얘도 현재 동사고 얘도 현재 동사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무실이 자, 스스로 위치시킬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목적어는 뒤에 있나요? 없습니다. 따라서 수동의 구조가 맞고요. locate는 자, 두 가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타동사인데 요거는 위치시키다의 뜻. 두 번째는 찾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번의 뜻으로 해석이 잘 안 되면 꼭 2번의 뜻을 Part 7에서도 여러분들이 대입을 꼭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요. 위치시키다의 뜻으로 쓸 때는 능동으로 거의 쓸까요? 안 쓸까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자, 사람들이 대전을 한국의 중심부에 위치시킬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대전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건 말이 되겠죠. 맞죠? 하지만 자, 사람들이 대전을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시켰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신이 아닌 이상 성립될 수 없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locate가 위치시키다의 뜻으로 쓰이게 되면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be located in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봤던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사무실이 in 이하에 위치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building complex고요. complex는 동사명사 또 뭐 동일형인데 자, 이건 명사로 쓰게 되면 복합단지의 그런 뜻이 있죠. apartment complex, 아파트 단지, sports complex, 종합운동장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building complex라고 하면 자, 빌딩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단지가 되겠어요. At the corner of Washington and Elm Streets. 그러니까 워싱턴과 엘름 스트리트의 코너에 있는 자, 건물 복합 단지들이 있거든요. 자, 그 안에 몇몇 medical offices가 어떻게 위치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내용까지 자, 정리가 다 되었으므로 자, 112번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뜻이 다르고 다 명사입니다. 자, 어휘 문제가 되겠죠? 자, 빠르게 해석을 통해서 자, 문제를 풀어 가시는데 혹시 A, B, C, D의 선택지 중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거 있나요? 자, suggestions는 제안하다라고 하는 suggest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안의 뜻이 있고요. 또는 시사 암시하다의 뜻도 있기 때문에 시사 암시의 뜻도 있어요. suggestions에.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조금 이따 저희가 좀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attendees라고 하면 이 이는 자, 뭐뭐 당한 사람이죠. 참석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가 붙으면 사람을 나타낸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옛날에 조선시대에 율곡 선생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가 붙었기 때문에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자, C번입니다. successes, 성공이 되겠고요. 자, D번에 competitions라고 하면 경쟁의 의미가 되겠죠. competition은 이제 현대 영어에서는 자, 경쟁의 뜻뿐만 아니라 두 번째 경쟁자 혹은 경쟁하고 있는 회사도 우리가 competi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hose가 주어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동사를 좀 찾아보십시다. are. 그러면 또 자, 뭐뭐를 가진 사람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encouraged. 장려가 된대요. 뭐 하도록? 참석하도록. 어디에 참석합니까? 회의가 되겠고요.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자, 타운홀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통 뭐 시청 정도로 우리가 타운홀이라고 하죠. 물론 시티홀이라고 합니다. 좀 더 규모가 큰 시 같은 경우에는 시티홀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뭐 시청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시청 회의에 다음 주에 참석하도록 장려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를 놓고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those라고 하는 단어는 대세복수입니다만 이렇게 수식어구를 동반하게 되면 자, 그때는 대세복수가 아니라 people의 뜻으로 쓰여요. 자, those는 다시 한번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those who로 간다거나 혹은 여기서처럼 전치사구로 이렇게 전치사구에 의해서 수식을 저렇게 받는다. 혹은 ing나 ed로부터 수식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 그렇게 되면 people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참석하도록 장려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바로 지역의 tourism입니다. 관광이죠. 자, 이것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관련해서 그 방법에 대한 제한사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어요. 성공을 가진 사람들 안 되고요. 자, 경쟁, 뭐 사람은 또 말도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자, for 이하에 대한 자, 관광 산업을 어떻게 진흥할 것인가에 대한 제한사항을 가진 사람들은 회의에 참석하도록 장려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suggestions가 정답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suggestions에는 제안의 뜻과 암시의 뜻이 둘 다 있다 그랬어요. 암시의 개념으로 쓰일 때는 자, suggestion of A라고 해서 of 이하에 대한 암시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제안의 뜻으로 쓸 때는 자, for, about, on이 와요. 자, 그래서 자, 무엇에 대한 제안과 암시다, 제안이다 라고 하면 제안사항들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전치사가 붙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 전치사 for를 보시면 좀 고급스러운 정보이지만 자, 고득점을 노리는 학생들은 기억을 해 두셔요.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가시면 여기에 빈칸을 주고 for와 of를 같이 줍니다. 해석을 하면 얼추 비슷하지요. 자, 하지만 of가 들어오게 되면 자, 그때는 암시의 뜻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for 이하의 내용이 뭐죠? 관광산업을 진흥하는 것과 관련된 제한사항이죠. for 이하에 대한 제한사항들이다 라고 했을 때는 자, 전치사 for를 정답으로 여러분들 고르던가 about를 고를 줄 안던가 아니면 자, on을 고를 줄 알아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학습의 수위가 높아지고 고급화되면 될수록 낱말 하나의 뜻을 외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학습의 요점이 아니라 이 단어가 자, 어떤 경우에 조심해서 사용돼야 되는지에 대한 용법들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익혀가는 것이 학습의 요체가 되겠어요. 그리고 강의의 요점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suggestions가 제안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굳이 일러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강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사전을 열어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식의 수위의 강의라면 사실은 좋은 강의는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가는 정보 중에서 사실은 suggestions는 제안의 뜻입니다. 암시의 뜻입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사전 열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다만 이런 식의 내용들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잘 정리하고 핵심으로 가져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만한 것이고 저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짜로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자, 강의에서 그런 내용들을 잘 빼가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14번입니다. 이번 달에는 그 인칭대명사 문제가 2개가 출제가 되어 있네요. 이거 인칭대명사 문제잖아요. 그럼 품사부터 따져보세요. 자, 직원들이 바꾸려고 하는데 뒤쪽에 보면 work shift라고 하는 자, 지금 해석은 뭔지 모르겠지만 주근학계나 얘네들은 뭐예요? 명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work도 동사명사 동일형이고요. shift도 동사명사 동일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얘네들을 다 동사라고 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수습이 된답니까? 얘도 동사, 얘도 동사, 얘도 동사, 얘도 동사?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change는 일단 자, willing to 다음에 나온 동사 원형으로 치면 얘네들은 명사로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자꾸 코너로 몰아가세요. 자백을 받으십시오. work shift. 너 명사지. 내가 너를 해석은 못하겠다만 너 명사 빨리 자백해. 그러면 이 자리는 형용사 자리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인칭대명사 중에서 형용사로 사용될 수 있는 거는 소유격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C번이고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그 소유격 같은 경우에는 인칭대명사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수가 높아요. 10개 나오게 되면 한 60% 이상은 소유격이 출제가 되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답 C번으로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해석을 해보는 과정에서 이제 재밌는 게 한 가지가 발견됐어요. 학생들이 가끔 물어봐요. 쌤, be willing to 아니에요? 그렇죠. be willing to로 많이 쓰죠. 왜냐하면 willing이라고 하는 것은 ing가 붙어 있지만 얘는 형용사거든요. 여러분들 be willing to를 무슨 고정 불변의 진리로 아시면 안 되고요. be willing to로 자주 쓸 뿐이에요. 아시겠죠? will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사적 용법에 투부정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거고요. willing 다음에 to가 오는 건 그래서 무조건적인 수거적 결합이 아니고요. 이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조합일 뿐입니다. 다만 자주 쓰기 때문에 be willing to를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암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be가 없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꺼이 뭐뭐 하다가 아니고요. 기꺼이 뭐뭐 하는 직원들이 되는 거예요. 왜? 형용사는 명사 수식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맞죠? 다만 willing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 아이의 부사구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두 단어 이상이 됐고요. 자, 두 단어 이상은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바꾸는 거죠. 뭘 바꿔요? shift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번 얘기했죠. 동사로 쓰면 change의 뜻인데 자, 명사로 쓰게 되면 이제 당연히 저것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shift를 쓰게 되면 교대 근무를 얘기한다 그랬죠. night shift 그러면 야간 근무 조가 됩니다. morning shift 그러면 오전 근무 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work shift라고 하면 작업 근무조 있죠. 자, 그들의 작업 근무조를 바꾸고자 하는 직원들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알아도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자, 요런 어휘들을 잘 모르게 되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 이건 전문 용어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work change 이런 말은 안 써요. 그래서 그 노동할 때 그 작업의 근무조를 얘기할 때 근무조를 얘기할 때는 shift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니까 자, 참고로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 이러이러한 직원들은 어떻게 되죠? notify는 통지하다, 알려주다겠죠? 누구한테요? 자, 바로 칼라 빌링스에게. 자, 근데 칼라 빌링스는 어디에서 근무해요? 바로 인사부서에 자, 칼라 빌링스에게 통지를 해야만 합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114번도 끝냅니다. 자, 그 다음 115번 가고요. 115번은 A, B, C, D가 모두가 다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나 봐요. 문장 맨 앞에 딱 나와 있는 걸로 봐서. 그리고 동사는 should be directed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features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명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고사항이고 꼭 알아두셔야 하는 하되 자, 저 자리는 주어의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로 가시면 됩니다. 자, A, B, C, D의 선택지 중에 여러분들 뜻 잘 모르는 거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connections는 당연히 연관성, 연결 이런 의미가 되겠죠. features는 특장점의 뜻인데요. 자, 이제 특장점이기 때문에 기사 중에서는 특집으로 다루는 기사의 뜻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런 의미가 되겠고 inquiries는 두 가지의 뜻이 있죠. 문의사항의 뜻이, 물어보다의 뜻이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죠? 조사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요것도 suggestions와 마찬가지로 동반되는 전치사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inquiries about A 이렇게 쓰면 뭐뭇에 대한 문의, 질의, 질문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 만약에 into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것은 뭐뭐에 대한 조사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다의어들 같은 경우에는 데리고 나오는 전치사가 서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치사들로 다의어의 의미를 판단한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고리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해석이나 혹은 뭐 궁극적으로는 정답을 잘 내기 위한 좋은 자, 지금 정보가 되는 거죠. 자,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라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서 inquiries는 자, 1번의 뜻일 수도 있고 2번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문의사항의 뜻도 되고 그다음에 조사의 뜻도 있죠. properties는 그냥 뜻이 많아요. 얘는 그냥 재산의 뜻이 1번에 있고 자, 두 번째는 부동산의 뜻도 있고 자,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세 번째 건물의 뜻도 있죠. 마지막 네 번째 특징과 속성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네 개 다 토익에 나옵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러면 요 뒤에 있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 아, 요거 이제 딱 알겠다. concerning은 자, concern에 ing가 붙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단독으로 regarding과 함께 전치사로 많이 쓰인다 그랬죠? 자, 그래서 뭐뭇에 관한 자, 빈칸이 되겠습니다. 환불 정책이에요. 환불 정책과 관련된 뭐뭐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direct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 지시하다의 뜻이고 그래서 만약에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도록 지시하다의 뜻으로도 쓸 수 있지만 자, direct는 그래서 지시하다니까 방향을 어디로 가라 저기로 가라를 결정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direct라고 하는 단어는 뭐뭇의 방향을 정하다의 뜻에서 보내다의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 지시하다의 뜻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보내다의 뜻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요것이 보내어져야 된다. 누구에게? 바로 커스터머 서비스 라인으로 보내줘야 돼. 그죠? 예, 보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전화가 여러분들 문의사항들이 딱 오게 되면 전화를 돌려주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아, 제가 어디로 전화 좀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우리가 direct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bout 이하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전화로 오잖아요? 자, 그러면 그 문의사항은 어떻게? 보내줘야 된다니까, 자, 이걸 한국말로 예쁘게 꾸며서 번역하면 전화가 돌려줘야 된다 이거죠. 어디로? 바로 toll free, 자, customer service line으로 이렇게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direct도 여러분들, 자,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call should be directed to 이렇게 얘기하면 전화가 어디로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전화가 오지도 않았고 자, 문맥상 가장 적절한 것은 문의사항들이 about 이하와 관련된 문의사항들이 자, 누구누구에게로 돌려져야 된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정답은 C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리고 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알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고속도로에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 통행료가 되는데요. 통행료가 없는 그런 뜻이죠? free가 뒤에 붙으면 없는 거니까. 그래서 통행료 없는 자, 바로 전화 라인인 거예요. 커스터머 서비스 전화 라인 있죠? 그것으로 돌려줘야만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번호는 요 번호가 되겠습니다. 요 번호로.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ll free는 원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 같은 것인데 전화 비용이 없는 것도 자, 우리가 toll free라고 하고 toll free number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080으로 시작되는 번호가 될 겁니다. 미국에서는 1-800 number라 해서 자, 1에 800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800-334-6655라고 하는 번호가 저기 주어져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명사 어휘 문제였는데 해석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좋은 표현을 배웠어요. call, 그 다음에 be directed. inquiries, be directed. 문의사항도 어디로 돌려져야 되는구나. 뒤쪽에 전치사는 또 to고요. 이렇게 낱말을 공부하지 마시고 이렇게 덩어리들을 좀 외워두시면 어떨까 싶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문제 마무리를 좀 지어봤고요. 자, 이제 또 20번까지의 10문제 중에서 또 5문제가 지나갔죠? 이제 제 얼굴만 계속 보시느라고 조금 지겨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 전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잠시 후에 자, 116번부터 자, 다시 5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날 거예요. I'll be right back. 지금부터 뵙죠? 자, 16번부터 20번까지의 후반부 강의를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 테니까요. 자, 화면 보시죠. 자, 16번 문제는 ABCD의 선택지가 자, 애매하죠? 형용사인데 자, 지금 EST도 있고 ER도 있고 요거는 부사인가 봐. 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자면 아마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얘만 부사고 나머지들은 다 형용사잖아요. 자, 그래요? ER과 EST가 붙으면 자, 품사는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맑은 물, 더 맑은 물, 최고로 맑은 물. 어차피 급수가 바뀐다라고 해서 품사는 바뀌지는 않는 것이니까 자, 이 점을 또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또 해두셔야겠어요. 가끔은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원급에서 비교급이 됐는데 품사는 똑같아요? 아이고 머리야.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돌이 무거운데 무거운 돌이 더 무거운 돌이 됐다라고 해서 품사가 바뀌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혼돈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요 세 개를 형용사로 놓고 요걸 부사로 놓고 갔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 더가 나와 있고 뒤쪽에 명사가 있고 앞쪽에 요거 분사가 나와 있네. 자, 그러니까 요 앞에는 누가 와야 돼요? 저 분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와야 되니까 정답은 B번이고 답을 맞춰보니까 맞았더라. 자기의 논리가 맞은 줄 알겠죠? 자, 잘했어요. 일단 답은 맞았으니까 비난은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 단어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close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close가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라 closely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별개의 뜻이라 그랬죠. 이런 류의 단어들이 토익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되게 좋아요. high는 형용사 부사 동일형입니다. 그래서 highly라고 하는 단어는 high와 사실은 의미상의 연결성이 없어요. 자, 이 단어는 일단 1번에 very의 뜻이 있습니다. 자, 2번에는 무슨 뜻이 있죠?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높게라고 번역이 되는데 수준 따위가 높은 거예요. 이것은 높이가 높게라는 뜻입니다. fly high, 높게 날다의 뜻이에요. 자, 그때는 당연히 high를 부사로 씁니다. 자, 그런데 높은 수준으로 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을 할 때는 번역이 똑같이 높게라고 되지만 얘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토익을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한테는 1번만 알려드려요, 뜻을.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급자가 돼서 자, 어휘 문제를 풀어보고 또 이제 그 구조 문제를 또 이렇게 풀어보고 자,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2번의 뜻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기 때문에 2번도 언급을 드립니다. 자, 예문을 몇 개 드려볼까요? highly trained. 그럼 높은 수준으로 트레이닝이 된 그런 뜻이에요. highly recommended. 이렇게 얘기하면 자, 아주 많이 높은 수준으로 추천되는 겁니다. 제한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highly educated. 그러면 높은 수준으로 교육받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regard라고 하는 단어는 간주하다의 뜻도 있지만 평가하다의 뜻도 있죠. highly regarded도 되게 잘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높이가 높게 그렇게 평가받는 것은 아니고요. 높은 곳에서 평가받는 것은 아니고 높은 수준으로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의미상으로 highly가 답이 되는 것이지 자, 실제로는 여러분들 만약에 높이가 제일 높게라고 한다면 highest도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자, 정답은 B번으로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럼 전체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커스 웨어가 누구죠? 자, 이 사람이 건축가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어떤 건축가인가요? 바로 평가받는데 바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를 받는 거죠. 높게 평가받는 건축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로 이제 뭘 지어요? high-rise buildings라고 그래서 자, 높게 올라가는 빌딩들이 되겠네요. 자, 이런 건물들에 대한 높게 건물들을 잘 짓는 높게 평가받는 건축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자, 이해되셨죠? 자, 충분히 여러분들 116번 문제는 자, 정리가 잘 됐을 것 같고요. 자, high와 highly의 관계. 자, 이런 류의 단어들 자체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되고 제가 그 안에 세부사항으로 closely와 highly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필요한 단어들은 더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추가로 자, 방을 잘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는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17번은 A, B, C, D가 모두가 다 자, 명사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자, process는 동사도 될 수 있고 demand도 동사, 명사, 동일형이죠. 근데 다시 동사인지 명사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아니, 앞에 보니까요. 자, employed가 돼 있어요. 그죠? 예, 평가하도록. 뭐를요? assembly, 뭐뭐뭐를. 이 자리에 동사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 투부정사가 이미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 지금 또 동사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결국은 복합명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자, 4개가 다 명사니까 이건 어휘 문제라는 거죠. 자, instance는 example과 비슷한 개념이죠. 사례, 예의 개념이에요. 예.
자, process는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뭐 동사로 쓰면 당연히 뭐뭐를 처리하다. 그죠? 과정이니까 뭔가를 처리하고 가공하다의 그런 의미가 있겠죠. occasion은 경우의 뜻인데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행사의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써요. 자, 그래서 뭐 생일잔치, 뭐 등등등의 행사 있죠. 이벤트의 개념으로 많이 쓰고, demand는 당연히 이제 수요의 뜻, 요구의 뜻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다. 전문가가 고용이 됐는데요. 왜 고용됐어요? 평가하려고요. 뭘 평가합니까? 바로 조립입니다. 조립에 뭘 평가하죠? 조립의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죠. 됐어요? 예. 뭘 위해서? 생산성과, 자, 그 다음에 cost effectiveness라고 해서 비용 효과. 그러니까 비용 효과와 그런 생산성을 위해서, 자, 조립의 그런 어떤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고용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나머지 명사들은 뭐 의미상 적절치 않은 거 맞죠? 자, 그래서 명사 어휘 문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또 답을 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17번은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죠? 자, 8번 가겠어요. 자, 8번 가시면 A, B, C, D의 선택지가 또, 자, 다른 품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etail은 품사가 뭐죠? 이런 것도 혼돈하면 안 돼요. 얘는 뭐뭐를 소매로 팔다라고 하는 동사와, 자, 소매라고 하는 명사의 개념이 둘 다 있습니다. 여기는 뭐죠? 이 자리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돼요? 북 다음에 동사가 또 들어가면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죠. 바로 뒤에 또 have가 또 나오는데, 따라서 여기도 명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복합 명사가 구성되는데, 문제는, 자, 여기에 있는 명사는 단수가 돼야 돼요? 복수가 돼야 돼요? 주근학교나 복수가 돼야겠어요. 왜냐하면 동사가 have로, 복수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B번은 동사, 명사, 동일형이지만 단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명사이더라도. 자, 그리고 retailing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동명사가 되건 뭐가 되건 간에. 자,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retailers와, 자, 그 다음에 retails 두 개가 지금 남아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 중에 뭐가 답일까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 접근을 하셔야겠어요. 맞죠? 자, 그러면 해석해볼까요? invention 발명되겠습니다. electronic reading device. 그래서, 자, 그 전자적인 그런 어떤 독서 장비의 발명 이래로, 그죠? 예. 자, 어떻습니까? The book, blank가 have seen a dramatic decrease in overall sales. 전체 매출에 있어서의 극적인 감소를 보아온 것은 누굴까요? 소매 행위가 보아왔을까요? 소매업자들이 그것을 눈으로 목도해 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므로 당연히 118번의 정답은 D번으로 선택하는 게 맞아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사람 명사가 필요해서 문맥상 자, 정답을 D로 썼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 119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ing로 꼴이 같아요. 자, 그리고 of 이하에, 자, 여기 왔고, 자, ing가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이하에는 뭐가 왔습니까? 바로 목적어가 지금 명사로 딱 제시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타동사의 ing가 들어와야 맞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어요. A, B, C, D 중에 자동사로만 쓸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apply는 뭐죠? 자, apply는 지원 신청하다의 뜻일 때는 자동사로만 써요. apply for. 이렇게 외우셔야겠죠, 아예.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apply를 우리가 지원 신청의 뜻으로 쓰지 않으면 자, 그때는 응용의 뜻으로 쓰죠. 근데 응용일 때는 자타동사로 다 써요. 그래서 A를 응용하다 B에다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수없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앱스토어라고 얘기하고 그 앱스토어가 전부 다 이 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응용 프로그램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A를 B에 적용하다. 근데 요거 자동사로도 쓰거든요. 자, 그때는 A에 적용되다. 이렇게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청 지원하다의 뜻은 당연히 토익에서 많이 쓰지만 원래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쓰는 뜻은 응용의 뜻이에요. 응용의 뜻. 그죠? 자, 한화 이글스의 감독님도 김응용 아닙니까? 얼마나 응용이 중요하면 응용, 그죠? 네, 또 헛소리였어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organize는 정리하다의 뜻이죠. 자, 세 번째 bridging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동사로 많이 못 들어봤죠. bridge는 주로 명사로 많이 쓰니까. 근데 동사로 쓰게 되면 두 개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bridging the gap 이라고 하면
자, 어떤 갭이 서로 사이, 그 A와 B 사이에 갭이 있는데 그 갭을 어떻게 메꾸어 주다의 뜻입니다. 이어줘서 자, 갭을 갖다가 없애주다의 뜻이에요. 자, 이어주다, 메꾸어 주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correcting은 자, 당연히 수정하다의 뜻이죠. correct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ing를 빼면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자, 수정하다의 뜻이고 형용사로 쓰면 올바른 그런 뜻이죠. That's correct. 이렇게 쓰면 그거 맞아. 이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네 개 중에 뭐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해석해보세요. 어휘 문제니까. 자, 올해 Swanson이 자, be in charge of는 뭐뭐를 담당하다죠. 뭘 담당해요? 바로 컴퍼니 파티입니다. 앞쪽에 있는 거 다 안 해도 돼요.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연례 파티가 되겠어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회사 파티를 어떻게 준비하고 조직하는데 책임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거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119번은 정답을 B번으로 저희가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번 갈게요. 자, 20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어떤 품사를 집어넣는 게 맞을까요? 에이, 끝났어요. 자, will과 rise. 자, 조동사와 동사 원형 사이엔 부사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1초짜리 문제입니다. 바로 B번에도 답을 쓰셔야 돼요. 자, 참고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rise라고 하는 단어는 자, 자동사로만 씁니다. 자, 그리고 raise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를 타동사로만 쓰죠. 사실 영어에서 자타동사가 제일 어렵죠. 자, 어떤 동사가 딱 나왔을 때 얘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여러분들이 문장을 많이 보고 얘는 자동사로만 써요. 얘는 자타동사로 둘 다 써요. 얘는 타동사로만 씁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민들도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알아요? 외워서 아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수만 번의 반복을 통해서 reduce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로만 쓴다는 걸 알고요. 똑같은 감소의 개념인데 decrease는 자타동사로 둘 다 쓴다는 개념을 알고 decline은 자동사로만 쓰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 저한테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도 답변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런데 그 영어 단어 중에서 특이하게도 이렇게 자동사와 타동사가 한 몸에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같이 쓴다면. 그런데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는 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자, rise는 자동사로만 쓰고 raise는 타동사로만 씁니다. 얘는 올리다, 저희는 올라가다죠. 물론 둘 다 명사 개념이 있고요. 자, 명사로 쓸 때는 rise는 그냥 상승의 개념, 인상의 개념이고 얘는 봉급 인상의 개념입니다. pay raise 기억을 해두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서 추가 설명까지도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럼 해석하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fall, 떨어지다. fall은 지금 하락의 개념인 거 알죠? 근데 쟤는 타동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누가 알아요? 그죠? 이거는 자, 자동사로만 씁니다. 저는 많이 봐서 이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뭐를 떨어뜨리다 그러면 타동사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fall은 자동사로만 씁니다.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달러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죠. 무엇을 예상합니까? 바로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이다? 자,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자, 120번까지 마무리를 함으로써, 자, 두 번째 강 강의도 저희가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또 새로운 정보들, 혹은 여러분들이 문제 필요한데, 필요한 정보들을 좀 습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모르는 건 아니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전체를 다 아는 것도 아니었겠죠. 자, 그래서 컨텐츠적인 측면에서도 자, 그렇게 몰랐던 컨텐츠를 가져가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학습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오늘 자타동사에 대한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드렸잖아요. 아,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의 방향성을 또한 이 강의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다면 저로서는 더더욱 여러분께 감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성도 잘 설정하시고 세부적인 내용들도 잘 채워내셔서 자, 토익 다 끝난 다음에 세부로 놀러 가세요. 자, 필리핀에 있죠? 자, 농담이었고요. 자,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자, 세 번째 강에서 다시 만나요. 제발